과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벤츠님 관련 글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그리고 정말 벤츠님은 징역 6개월을 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현재 유튜버 벤츠님이 허위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어떤 글들이 올라왔나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이 사건은 분명 법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 정보들이 결여된 글들이 너무나도 난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벤츠님은 건강식품 브랜드 이포유의 대표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제품들을 판다는 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고요.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중에 일반인들의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후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후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죠. 저는 절대로 안 믿지만요. 아무튼 이런 후기를 올린 것이 개정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사전심의에 대한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해서 제3호의 혐의만 남은 상태죠.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벤츠님이 했다는 겁니다.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같은 것도 있고 그것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알 수는 없고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 검사는 징역 6개월로 구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법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들어가기 전까진 저도 몰랐던 것 같네요. 네이버에 이렇게 구형을 쳐보면 상위 검색에 구형 뜻이라고 나오는데 이번 벤츠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구형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가시겠네요. 벤츠님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이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업체가 사람들의 체험기를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체험기에는 이때 100kg 넘었어요. 첫 달 8에서 10kg, 둘째 달 10에서 19kg, 셋째 달 20에서 28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까지 한 달에 약 1kg 정도씩 빠져가지고 지금 60kg까지 되었답니다. 40kg 이상 뺀 거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 방식에 있어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을 강조하고 최종적으로 40kg 이상 뺀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마치 3개월여 만에 40kg 이상 체중 감량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체험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제품이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섭취하기만 하면 3개월여 만에 40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아무리 체험기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할지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 혼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려만 있어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관련된 식품은 중요하게 좀 더 자세하게 깐깐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벤츠님 측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니까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냥 체험기를 올린 거라고 할지라도 편집이나 표현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금 보신 대법원 판례처럼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판례를 안 보면 체험기만 올렸다고? 그러면은 사실만 올린 거 아니야?
그러면 허위 광고 아니네. 뭐야, 기사가 잘못됐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안 보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하니까요. 검사가 구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 들어오는 사건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검사의 구형대로 6개월 징역을 살 확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고, 이것보다 구형이 더 세게 나와도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사건 무죄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보단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8월 12일에 결정되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현재 절대 뭐뭐는 안 된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또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알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이번 일로 건강에 관련된 식품에 대해서는 허위 광고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페이스북에는 허위 과장 광고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 댓글 열어보면 뭐 몇 킬로 빠졌네, 어쩌네, 이거 꼭 사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링크 걸고 막 태그 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참 진짜 뭐 물론 진짜로 후기를 남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가짜 후기 댓글 알바도 판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댓글들을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가짜 후기 댓글들에 낚여가지고 돈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